팀 바다영이고요. 저 팀원은 정다영과 홍바다입니다. 정다영 팀원은 일단 주로 프론트엔드를 맡았고 저는 백엔드를 맡았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일단 플러터의 다트를 사용했고 백엔드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앱 이름은 스터줄러, 즉 과외 일정을 관리해주는 관리 앱인데 일단 스터디와 스케줄러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스터줄러라고 정했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리자면 앱의 기획 목적, 주요 기능 소개, 그리고 앱 구현 시연을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 앱의 기획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혹시 과외를 진행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그쵸. 하영대 컴서인만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과외를 진행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통 과외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캘린더를 사용해서 직접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그리고 정산날이면 이날 몇 회차까지 정산을 했다. 그리고 금액도 적어놨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 과외를 진행할 때에는 특히 어떤 과외를 했고 어떤 수업 날짜에 몇 시간을 했다. 그리고서 정산날에는 또 몇 시간을 했으니까 일일이 계산하고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불편했고 그리고 물론 학생 측에서 먼저 정산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가끔 가다가 학부모님들이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조금 소심했어가지고 정산 요구를 할 때도 그거조차 조금 부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 또 정산 금액을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캘린더와의 차별성을 말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외 일정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고 그리고 과외 외에 다른 일정들과 다른 사적인 일정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과외만을 위한 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능을 소개할 텐데 일단 주요 기능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ESC 때 심사위원분들께 피드백을 받은 거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막 쏟아붓는 것보다는 주요 핵심 기능만 몇 가지 딱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산 기능이라는 주요 앱만 핵심으로 두고 그거를 완성도를 좀만 더 높이자 이렇게 해서 핵심 기능은 적지만 완성도는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개발은 처음이지만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엔드로 파이어베이스를 일단 사용했는데 사실 저희가 개발에 경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백엔드도 완전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드밴스 강사였던 박근원 선배님께서 AWS랑 Node.js 이런 거 강의를 해주셔서 사실은 처음에 Node.js 사용하고 AWS 막 초기 설정하고 막 다 했었는데 아직 저는 미숙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파이어베이스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보자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우센티케이션도 계정 관리하기에 무척 편리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해가지고 DB도 관리를 했습니다. 일단 필드를 보면은 선생님 측입니다. 일단 유저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알 수 있는 이즈티처라는 필드를 불리한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학생인지 선생인지 그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라는 컬렉션을 통해서 클래스 아이디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시 수업 추가할 때 회원이 선생님이 제공하는 수업 정보에 대해서 필드 값으로 저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클래스 아이디나 학생 이름 아니면 시급, 주 몇 회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증도 여기 유저 아이디 안에 있는 필드 값들은 똑같은데 이제 클래시스 컬렉션 안으로 들어가면 수업을 추가하면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수업 정보들과 똑같이 필드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 내용, 과목 아니면 시급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딱 두 개 필드 값, 클래스 코드랑 티처 아이디만 새롭게 학생 측 백엔드는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이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를 맡은 정다혜 언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프론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선생님과 학생 측의 공통 기능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과 학생 측의 독립적인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기능으로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있는데요. 로그인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아이디이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미 회원 가입이 된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밑에 오류 메시지도 띄울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할 때 저기 스튜던트인지 티처인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과외하는 수업 리스트가 보여지고 학생의 경우에는 과외받는 수업의 리스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과외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기 색깔이 되게 무지개로 예쁘게 맞춰져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색깔은 제가 수업을 추가를 할 때 뭔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 이름이나 주 몇 회 할 건지 학생 이름 그리고 무슨 과목인지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하는데 그 값들을 저장이 된 거를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게 수업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누르면은 그 수업에 해당하는 캘린더에 들어가서 그 수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1회차부터 정산일까지 달력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노란색 저거를 들어가서 한 건데 그 1회차 그 수업을 추가한 1월 26일을 기준으로 정산일까지 2월 22일까지 정산일까지의 그 캘린더 마커에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표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정산일에 알림을 받는 기능도 있는데요. 선생과 학생 둘 다에게 모두 알림이 가고요. 정산일에 이렇게 앱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어떤 수업의 정산 날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해서 나중에는 안 나오고요. 처음에 한해서 알림을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앱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난 수업 중에서 정산일이 지난 수업이 있다 이런 거면은 그거를 확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알림 칸에 들어가면 정산일이 지났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정산 메시지들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를 하면은 메시지가 지워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만의 기능인데요. 저희가 그 수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생님만이 기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측에서 수업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수업명, 학생 이름, 학생 나이, 과목, 주 몇 회를 무슨 요일마다 할 건지, 수업 1회당 몇 시간씩 할 건지, 시급은 얼마고, 정산은 몇 회마다 할 건지, 그리고 테마 색상까지 지정을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수업 추가가 되고 거기 있는 모든 값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업 코드 복사 기능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만든 수업에서 그 수업 코드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수업 코드는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수업을 추가할 때 파이어베이스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도큐멘트 아이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그냥 임의로 숫자랑 알파벳을 임의로 랜덤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진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다른 수업인데도 그 같은 수업 코드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코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기에 커피 버튼을 누르면 밑에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면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 측만의 기능인데요. 학생 측에서는 수업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선생님처럼 그 상세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입력을 할 수가 없고 대신 선생님에게서 전달받은 수업 코드를 입력을 하는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하고 테마 색상을 학생 측에서 그냥 따로 입력을 하면은 입력해서 완료를 누르면 학생 측 데이터베이스에 선생님의 그 테마 색상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 정보에 대한 거를 끌어와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앞에 백엔드에서 설명을 했지만 새로 추가되는 필드 클래스 코드나 뭐 티처 아이디 이런 것도 추가로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앱 소개 및 구형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일단 어떤 상황이면 제가 선생이고요. 이 학생이에요. 코딩 과외를 하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과외가 결정이 됐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다용 측 시연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 화면이 있고요. 스타트를 누르면 회원가입을 할 건지 회원가입을 해서 일단 저는 제 선생님 걸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좀 넘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름하고 여기 학생인지 선생인지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제가 회원가입한 똑같은 아이디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저는 아직 수업을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수업명 입력하고 얘는 그냥 임시로 만들어놨는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이름입니다. 주 몇 회 할 건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주 1회인데 방금 화요일을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메시지가 떴어요. 최대 한 개의 요일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에러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주 2회에서 1회로 바꾸니까 마지막으로 선택된 날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런 소소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테마 색상은 이렇게까지 엄청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완료 버튼을 딱 누르면 맨 처음에 이 과외에 대한 캘린더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음 수업, 그러니까 목요일마다로 설정을 했으니까 다음 수업은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죠? 이게 캘린더에 표시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산일까지 되고요. 클릭을 하면 밑에 몇 회차인지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업 이름이랑 그 옆에 그 테마 색상 이것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바다 코딩 과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 코딩 과외까지 수업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테마 색상까지 지정을 해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캘린더가 이 색상대로 마커도 색상대로 표시할 수 있게 했고요. 몇 회차인지까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을 가면 수업이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삭제하는 것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 동생 과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수업이 삭제가 되고 바다 코딩 과외만 남았죠. 그래서 바다 코딩 과외 가서 초대 코드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은 이 초대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다한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까지 되는 그런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다이어트 데이터베이스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추가한 바다 코딩 과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서 모든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 제가 수업을 만들었으니까 학생인 바다한테 이 수업 코드를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 과외 하기로 한 거 맞냐? 그래서 아직 앱을 깔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앱 깔라고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소대 코드를 직접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제 바다는 앱을 깔아서 그 앱을 실행을 하는 장면을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바다가 회원가입을 하고 수업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은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으로 넘어가서 이메일, 패스워드, 유저네임 다 적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만약 이미 있는 유효한 계정이라면 저렇게 오류 메시지도 뜨고요. 그럼 이제 다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정보들을 추가해주고 학생인지 선생인지도 값을 입력해주면 로그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직 수업이 없기 때문에 텀이 다시 뜨겠죠? 네, 이렇게 텀이 뜹니다. 그리고 수업 추가를 하면 아까 선생 다영한테서 받은 초대 코드를 붙여넣고 자기가 원하는 테마 색상을 개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를 누르면 다시 캘린더로 가고 자기가 선택한 테마 색상이 적용이 되었고 선생님처럼 회차가 똑같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모습 볼 수 있고 다시 캘린더로 가면은 똑같은 모습이 보이고 마이 페이지에서 다시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 바다 측도 선생 다양과 같은 필드 값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클래스 코드와 티처 아이디만 추가가 됐는데 클래스 코드는 수업 코드를 전달받은 그 코드가 그대로 저장이 되고 티처 아이디는 티처의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선생 다양 측이 정산날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산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학생 바다와의 마지막 수업일로 강제로 날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로 강제로 날짜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오늘은 어떤 수업 정산 날입니다 하고 알림이 오늘은 정산 날이기 때문에 알림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 코딩과의 캘린더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정산일인 2월 12일로 날짜가 바뀌었는데 마지막 수업 정산일이 끝났으니까 새로 1회차부터 정산일까지의 날짜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산일들 날짜를 새로 바꿔서 여기에 또 캘린더에 띄우는 모습입니다. 또 새롭게 1회차부터 클릭을 하면은 1회차부터 몇 회차인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림을 칸을 보면은 제가 아까 수업을 하나 더 맡았었잖아요. 근데 그 수업의 정산일 날에 제가 이 앱을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알림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함에 들어가면은 그 지난 정산일이 있었다 이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학생 바다 측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방학 측도 똑같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알림이 뜨고요. 똑같이 뜨고, 그리고 캘린더를 들어가면 다음 정산 날까지의 날짜들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모두 업데이트된 장면이고, 그리고 메시지함에 들어가면 어떤 수업이 몇 회차가 끝났는지 알 수 있고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약 정산이 끝냈으면 슬라이드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그 캘린더에서 그 색상으로 표시된 수업 날짜들이 있는데 그게 DB에서 수업 날짜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면 정산 날을 기준으로 전에 수업했던 게 저렇게 업데이트가 다음 회차까지 되고요. 학생 바다 측도 선생 다영이 제공하기 때문에 똑같이 바뀝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인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핵심 기능만이라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이기 때문에 핵심 기능만이라도 하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여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이 일단 해당 수업 날짜의 피드백 또는 숙제 기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까 날짜를 하나하나씩 클릭할 수 있었는데 만약 수업 날짜에 들어가면 선생 측에서 피드백이나 숙제, 오늘 학생 수업 상태는 어땠는지, 오늘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숙제는 뭔지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달을 하면 학부모 측에서도 그 내용 그대로 받아서 읽을 수 있고 그러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캘린더 합치기 기능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수업 리스트에 각 수업마다 하나씩 캘린더가 있었는데 그걸 모두 합쳐서 전체 캘린더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관리를 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메시지함에서 정산일 그 메시지들을 띄우는 이유가 뭔가 좀 정산을 해라 약간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가 큰데 선생과 학생이 과외를 하면은 사실 돈이 급한 거는 선생 쪽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함에서 선생이랑 학생 둘 다에게 알림은 가지만 만약에 정산이 완료됐다 하면은 메시지를 삭제를 할 텐데 그 선생이 삭제를 했을 때는 학생도 똑같이 삭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산이 완료된 메시지면은 선생이 삭제를 하면은 학생 쪽에서도 삭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캘린더에서 그 처음에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주 몇 회를 할 거고 무슨 요일마다 할 건지를 미리 정해두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잖아요. 뭐 사정이 생겨서 빠진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미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하는 시간보다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캘린더에서 날짜를 클릭하면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날짜를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의 설정 탭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수업에 좀 수업 제목이나 아니면 테마 색상 이런 거 소소하게 바꾸면 좋잖아요. 수정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앱에 들어갔을 때 알림을 받도록 설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도한 거는 그날 12시 정각이 딱 됐을 때 푸시 알림을 받는 걸로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앱을 들어가야 정산일을 알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실력 부족으로 구현을 하지 못해서 이것까지 구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